다리가 피곤한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다리의 약함을 느끼는 것은 걱정스러울 수 있으며 종종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맥에 문제가 있거나 동맥이 경화되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의 흔한 원인들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것은 적절한 치료법을 찾고 다시 강하고 기능적인 다리를 되찾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다리의 약함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7가지 심각한 질병과 이러한 질병이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리의 약함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질환 중 하나는 말초 신경병입니다. 이 질병은 뇌, 척수와 신체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신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로 당뇨병과 관련이 있는 말초신경병은 손상된 신경이 근육에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다리의 약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경은 뇌에서 근육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전선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되어 계단을 오르거나 긴 거리를 걷거나 심지어 오랜 시간 서 있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약함은 보통 저림, 마비 또는 통증과 같은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며 이는 순환 문제나 일반적인 피로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의 약함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신경 건강을 평가하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의 약함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다리의 동맥이 지방 축적 때문에 좁아지거나 막혀서 근육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어려워지는 상태입니다. 이는 다리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특히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피로, 통증 또는 무거운 느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증상은 휴식으로 개선되지만 활동을 재개하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초동맥 질환은 다리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이 차가워지거나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거나 다리 피부색이 변하는 등의 신호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의 약함을 자주 느낀다면 동맥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심각한 합병증, 예를 들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더 쉽습니다. 이 정보에 놀라실 겁니다. 다리의 약함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은 목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선으로 몸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이는 몸의 여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리의 경우 지속적인 약함이나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근육을 약화시키고 간단한 활동 후에도 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육이 뻣뻣하고 아프게 되어 일상적인 작업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치료와 의사의 조언을 받으면 다리의 약함을 되돌리고 에너지와 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의 약함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은 척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은 50세 이후에 더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척추는 뇌에서 다리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디스크 탈출증이나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의 협착 등으로 이 신경들이 압박을 받거나 자극을 받으면 뇌와 다리 간의 의사소통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균형을 유지하는 등의 간단한 활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
척추 사이에 완충 장치가 이동하여 신경을 압박하고 이는 근육 약화를 일으키며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척추관 협착증은 일반적으로 더 천천히 진행되며 짧은 거리의 걷기 후 다리에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이 피로는 휴식을 취하면 개선되는 경향이 있지만 마치 다리가 이유 없이 힘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리의 약함이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림, 허리 통증, 다리에 무거운 느낌이 동반된다면 문제가 악화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AH와 같은 검사는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치료, 예를 들어 물리치료나 심지어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받으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미래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길랭발의 증후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는 드물지만 심각한 신경학적 상태로 말초 신경계를 공격하며 간단한 다리 약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약화는 일반적으로 두 다리에서 동시에 시작되며 팔이나 몸의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면서 근육 제어 상실의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길랭발의 증후군이 위험한 이유는 그 진행 속도입니다.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더 심각한 마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호흡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증후군에서 면역 시스템은 신경을 공격하게 되며 이는 뇌와 근육 간의 통신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약화된 근육과 함께 혹은 그 전에 저림이나 무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독감이나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또는 심지어 백신이 이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느낀다면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에 갑작스러운 약화가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원인, 뇌졸중, 침대나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갑자기 예전처럼 강했던 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이유 없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증상은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되어 뇌세포가 필요한 산소를 받지 못하게 될 때 발생합니다. 뇌졸중에서는 이 차단이 뇌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부위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걷거나 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더 걱정스러운 점은 갑작스럽게 통증이나 경고 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의 약화는 말하기 어려움, 균형 상실, 신체 한쪽의 무감각 등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리의 약화를 뇌졸중의 가능한 신호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치료 없이 지나가는 매분이 뇌에 더 많은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완전한 회복 가능성을 줄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다리가 약해지는 증상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증상을 인식하고 즉시 의료 도움을 받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리의 약화는 영양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과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피로감을 느끼거나 걷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12 수치가 낮으면 신경에 영향을 미쳐 약화, 무감각 또는 심지어 따끔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마그네슘 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경련이 발생하거나 다리가 피로해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핍을 인식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또는 필요시 보충제를 섭취하여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의 약화를 느끼고 있다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주의하고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에서 작은 조정을 통해 더 큰 문제를 예방하고 활력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어떤 나이에서든 힘차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좋은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계란, 생선, 콩과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면 강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치즈, 요거트, 정어리에 포함된 비타민 D와 칼슘은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신경 기능을 잘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도 잊지 마세요. 이들은 고기, 아보카도, 시금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체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초가공식품과 설탕은 피하고 다리가 강하고 활발하게 유지되도록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다리의 약화나 낙상을 피하기 위한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스쿼트나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야외에서 걷기나 수영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연성이 부족하다면 스트레칭을 시도하세요. 균형을 개선하고 낙상을 방지하려면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운동이 훌륭합니다. 적절한 운동 루틴을 유지하면 앞으로도 많은 해 동안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점은 혈액순환입니다. 간단한 습관, 예를 들어 가끔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와 마사지는 근육에 좋고 압박 스타킹은 정맥류나 순환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을 잘 돌보는 것은 다리가 평생 강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도 강한 다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는 조용히 다가오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은 마치 보지 못한 채 무게를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명상, 야외 산책 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줄여보세요. 7에서 9시간에 푹 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근육을 회복하고 신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 건강이 다리의 힘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다리의 힘을 빼는 습관은 피하세요. 예를 들어 흡연은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건강을 해칩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도 몸의 필수 영양소를 빼앗을 수 있으며 약물 사용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스타틴과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혈당, 콜레스테롤,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는 것은 다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건강에 조금 투자하는 것이 미래의 단단한 발걸음을 계속 내디딜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리를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종합적으로 돌보는 것을 요구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혈액순환 관리와 같은 간단한 습관을 채택하는 것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내면의 균형이 신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또한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의학적 관리와 꾸준한 관리 습관을 채택하면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다리 건강은 자신을 돌보는 반영입니다. 그러니 몸을 아끼고 건강 관리를 미루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세요. 인생이라는 여행의 매 순간을 즐기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이 소중한 팁들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그들도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콘텐츠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